이번에는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자, 예를 가지고 해서 이제 표현을 설명을 드리면, 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여자가 있는데, 자, 이 여자가 남자 A, 남자 B, 남자 C하고 서로 사귀고 있다가, 자, 이 여자가 남자 A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럼 남자 A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B하고 C하고는 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헤어져야 됐을 때에, 자, 이 남자 B하고 남자 C를 가지고 봤을 때 미래에 봤더니 남자 B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이제 남자 C는 우리는 백수가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여자가 자, 이 사람들을 판단을 할 때에 보면 남자 A는 이 여자가 이미 선택한 사람이죠. 결혼하겠다라고 선택했죠. 내가 이제 과거에 이미 의사결정을 해서 선택해버린 이 남자 A를 우리는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매몰 원가. 그리고 남자 B를 보면, 자, 이 남자 B는 지금 내가 이 남자 A를 선택함으로 해서 포기하게 된 두 남자 중에, 자, 이 두 남자 중에서 이 남자가 잘 됐죠. 그럼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잘 된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회 원가라고 해요. 기회 원가 혹은 기회 비용. 그럼 남자 C는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두 대안 중에서 잘 안 된 거 있죠. 이걸 우리는 회피 가능 원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매몰 원가,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 자, 이런 이 표현을 쓰게 될 건데, 자, 이 매몰 원가를 생각해 보면, 자, 이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과거에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럼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나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건데, 자, 우리 표현 중에서 관련 원가라는 거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원가고,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해요. 그럼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과거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그럼 기회 원가는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잘 된 게 기회 원가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원가는 미래에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한다면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로 당연히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회 원가는 우리한테 관련 원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회피 가능 원가도 우리가 미래에 당연히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안 좋아진 걸 내가 선택을 안 했지만 그 결과를 알았다면 다음에 또 얘를 선택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회피 가능 원가도 관련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 원가. 자, 그럼 이 매몰 원가에 대해서 금액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매몰 원가라는 건 역사적 원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적 원가는 취득 가격이 아니에요. 얘는 장부 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득 가액이 아니고 장부 가액을 이야기한다는 건 시험에서는 주로 유형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고정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는 취득 원가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장부가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몰 원가를 한참 많이 적어놓고선 갑자기 띡 이걸 물어볼 거예요. 다음 매몰 원가는 얼마냐고. 그러면 취득 원가에 감가상각 누계 이미 내가 선택해 버렸으니까. 그럼 기회원가를 물어보면 내가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잘 된 건데 두 개밖에 없어서 한 개 선택했으면 그 한 개는 그냥 기회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원가를 생각을 잘 못하죠. 제 친구도 저한테 옛날에 엄청 많이 들었던 게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장사한다고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너네 회사에서 월급 받는 그 기회원가를 날리고 장사해가지고 똑같이 돈 받는 것만 생각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는데 저보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 기회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럼 자, 지금 이 표현들 있죠. 지금 제가 표현한 게 매몰원가, 기회원가, 회피가능원가가 매몰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 없는 비관련 원가고 기회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고 회피가능원가도 그리고 매몰원가는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지 취득가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도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보고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가지고 자, 우리 문제 나오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나오는 거. 자, 우리 교재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507페이지로 가볼게요. 507페이지.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1번에 특정 원가 대상에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한다. 맞나요? 맞죠?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는 맞죠? 그래서 옳은 것 물어봤으니까 1번은 맞고, 자, 2번 기회비용은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다. 방금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원가라고 그랬죠. 관련 원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없다라고 해서 틀렸고, 세 번째는 총원가가 조업도 변동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원가를 고정원가라고 한다. 지금 우리 총원가가 조업도에 비례해서 하는 건 지금 이런 그래프였죠.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는 변동비의 총원가 그래프였죠. 그런데 여기에는 고정원가라고 해서 얘가 틀렸고, 다음 가공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가공원가가 아니고 기본원가 혹은 직접원가, 기초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가 제조 간접비로 바뀌거나 얘가 직접 원가라고 하거나 그래야지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답이네요. 자, 다음 7번 바로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로 맞는 것은 원가 행태를 이야기하네요.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이동통신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요금 2만원에 기본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 문자 무제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음성 데이터 초과분에 대한 분당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기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2만원의 기본 고정 요금이 있고 그걸 초과하면은 우리 분당 요금이 더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본 요금이 있고 더 쓰면 증가하는 방식은 우리는 준변동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방금 제가 쭉 설명했던 것들이 이런 문제들 풀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제가 그런 설명들을 했는지 좀 이해 가시죠? 자, 다음 51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518페이지.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표에 보이는 원가 형태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이번엔 원가 형태죠. 자, 그럼 조업도가 지금 100, 200, 300으로 증가하는데 총 원가는 일정하네요. 300만 원으로 일정하죠. 그러면 이 원가 형태는 뭘 그리고 있죠? 어떤 원가 형태죠? 고정비 원가 형태죠. 조업도가 증감해도 총 원가가 일정한 거는 고정비 원가 형태죠. 자, 그럼 고정비 원가 형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자, 고정비 원가 형태에서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하는 거지 일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예가 틀렸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얘가 원가 형태가 고정비 원가 형태라는 걸 먼저 찝고 고정비 원가 형태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위와 같은 원가 형태를 보인 예로 임차료가 있다. 제가 고정비 할 때 월세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업도 수준에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의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이게 우리 월세 그대로인 게 얘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4번에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된다. 얘는 우리 제조 간접비 가지고 고정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 주로 하기 때문에 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공비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로 그거지. 근데 하지만 문제에서 이런 이의제기를 할까봐 가장이라는 글자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1번이 가장 틀린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7번 이제 1번을 볼게요. 자, 기본 원가들을 먼저 1, 2, 3, 4를 보면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예요. 그럼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얘는 제조 간접비가 있어서 틀렸죠. 얘는 기본 원가가 안 되죠. 가공비 혹은 가공 원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얘는 직접 노무비니까 뭐 처음부터 3번은 일단 틀렸다고 나오네요. 다음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에요. 그럼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 가공비 되나요? 제조 간접비, 가공비 되나요? 간접 재료비, 제조 가공비가 되나요? 제조 간접비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있으니까 얘도 제조 간접비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공비를 구성하는 거죠. 제조 원가는 전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재료비든 직접 노무비든 직접 재료비든 뭐 간접 노무비든 전부 다 합친 게 제조 원가니까 지금 틀린 거는 이 3번이 틀렸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528페이지로 가볼게요.
528페이지 528 6번. 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증가한다. 자, 재료비가 변동비 원가 형태를 써서 조업도에 맞춰서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갈 거고, 그죠? 작게 만들면 총 원가가 작게 될 거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자, 다음 2번.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에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자, 우리 고정비의 단위당 그래프가 어떤 거였죠? 우리 이런 거였죠? 이렇게 되는, 예. 그죠? 그럼 얘는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많이 만들수록. 그 최소 단위는 우리 한 개당 단위당 원가 선까지는 가겠지만 그건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에 가까워진다 얘가 적혀 있어서 얘가 틀렸네요. 만약에 0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는데 3번은 관련 범위 내의 변동비는 조업도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변동비는 조업도 증감에 상관없이 우리 조업도가 증감해도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은 제품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나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이게 방금 제가 얘가 0에 가까워지지만 최소 1 단위에 대한 것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자, 7번. 다음 중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가장 맞는 것은, 자, 얘는 우리 풀 수 있겠죠? 뭐죠? 답이 추적 가능성. 제일 처음 했잖아. 추적된다 안 된다가 직접 간접이니까 1번이죠. 우리 시험 때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원가 회계에서 확실히 알겠는 것들이 나올 거라 그랬죠. 그다음 위에 보면 얘네들 보면 한자 생각해야 돼요. 재무회계들 문제 보면. 근데 얘는 알고 나서 보면 그만 눈에 팍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아는 문제고 봤는데 안 들어왔죠. 모르는 문제예요. 또 이제 다음 차로 가면 자, 다음 541페이지 541페이지로 가서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다음은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 앞에 아래쪽에 네모박스에 있는 글 몰라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 지금 뭔가 만들기 위해서 뭐를 추가로 더 사야 된대. 그럼 지금 하는 순간 중고정 원가가 생각이 나죠. 어느 정도까지 일정하다가 그 단계 넘어가면 증가하는 거.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2대고 한 대당 최대 생산량 10,000개. 한 대당 원가 2천만 원인데 내년 예상 총생산량은 24,000개. 그럼 3개 빌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는 중고정 원가고, 중고정 원가 그래프가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얘는 뭐였죠? 지금 Y축이 다 총원가예요. 얘는 1번은 변동비, 2번은 고정비, 3번은 준변동비, 4번이 중고정비. 그죠? 변동, 고정, 준변동, 중고정. 이렇게
지금 그래프들이죠. 자, 다음 552페이지 552페이지로 가서 자, 10번. 자,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의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위당 변동 원가 행태라고 했죠. 변동비 단위당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는 일정했죠. 그죠?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얼마 들어가냐였잖아요. 그럼 얘는 저out도 수준에서 일정하다. 얘는 맞죠? 저out도 수준에서 감소한다? 아니죠. 저out도 증가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일정하다니까. 그럼 얘는 틀렸죠. 2, 3, 4번은. 그죠? 우리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이런 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562페이지로 가서 (562페이지) 자, 6번 볼게요. 자, 저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저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를 지닌 원가는. 자, 저업도가 0인데 일정한 원가 발생한대. 그럼 기본 요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비례적이면 비례적으로 증가하면 변동비고. 그래서 4번 준변동비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7번을 보면 다음 중 원가 개념이 가장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기회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 과거에 이미 내가 선택해버린 건 뭐라 그랬죠? 매몰 원가. 기회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다음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이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이다. 맞죠? 자, 3번에 통제 가능 원가는 얘는 통제 가능하면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하면 통제 불능 원가예요. 통제 가능한데 잘못하면 경영 성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분의 경영자가 원가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문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게 통제 가능 원가. 왜냐면 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능력 봐야지 통제 불능한 거 가지고 능력을 보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맞는 이야기고. 자, 변동 원가는 저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 일정. 총원가는 저업도 변동에 비례해서 변한다. 총원가는 저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지금 문제 풀다 보니까 제가 앞에 왜 계속 그렇게 설명했는지 이해가시죠? 근데 한 개만 설명하고 문제 안 푸는 이유가 여러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제가 원가 행태에 대해서 한 거 중요하다고 별 3개 붙인 이유가 얘만 단독으로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인지하자는 거였어요. 그죠? 자, 또 계속 볼게요. 자, 571페이지로 가서 자, 571페이지 딱 펴는 순간 무슨 문제 풀렸는지 알겠죠? 6번. 자, 다음은 다음 중 고정원가 단위당 원가의 행태를 나타낸 것은. 자, 단위당 원가예요.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반비례 곡선을 그리는 거였죠. 그래서 3번. 지금 문제 푸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복습하신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문제 본 적이 있어 라고 생각하셔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못 남겨서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자,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580페이지로 갑시다. 자, 580페이지.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우리 오늘 공부할 때에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중고정비 이야기했죠. 직접비는 직접 원가 직접비, 얘는 추적 가능성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따라 이렇게 한 좌표. 자, 그래서 얘가 틀렸다. 자, 다음 590페이지로 가면 590페이지 6번. 자, 다음은 변동비에 관한 설명 및 도표이다. 잘못된 것은. 자, 1번.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자, 우리 총원가 변동비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지금 글자를 다 섞어버리니까 눈에 팍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총원가라는 글자도 보이고, 그리고 변동비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비례해서 총원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맞고, 단위당 원가는 우리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맞죠? 자, 그리고 변동비 총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이런 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건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4번은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네요. 다음 600페이지 10번. 다음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회피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할 때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자, 이런 표현을 제가 말한 적은 없는데, 회피불능 원가라는 건 우리가 못 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걸 우리는 회피불능 원가라고 하는 거고, 안 좋은 거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앞에 제가 설명한 건 이거 회피 가능 원가, 백수 피했잖아. 이런 거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고, 회피불능 원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이번에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가공 원가라고 한다. 맞나요? 지속하게 물어보죠.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이 가공 원가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 제조 원가다. 맞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에 제조 간접비 더하면 제조 원가다, 혹은 단기총 제조 원가다고 할 거고, 기회비용이란 여러 대체안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최대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서 가장 잘 된 거, 그게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609페이지로 가서, 자, 7번을 보면 609페이지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는 무엇인가? 자,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자, 우리 이것만 봐도 알겠죠? 조업도가 증가함에도 단위당 원가 일정한 거는 변동비 그래프죠. 그죠?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 0이고, 비례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원가 행태는 변동비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다음 617페이지로 넘어가서 617번의 페이지의 6번.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Y축이 전부 다 총원가예요. 그럼 우리 먼저 생각해 보면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제 이 그래프인데, 자, 그럼 1번은 기억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맞죠? 자, 변동비 거. 자, 다음 두 번째는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자, 아니죠. 고정비 총원가는 맞는데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이 말은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는 반비례할 거예요. 자, 이것은 대표적인 예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있다. 기본요금 있고 증가하는. 다음 리을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중고정비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리네요. 자, 다음 626페이지. 자, 다음 또 6번 문제 보면 앞이랑 구성은 비슷하죠. 비슷한 틀로 안에 값만 좀 틀리게 해서 또 나온 형식인데, 원가 구성 요소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인데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니까 1, 2, 3, 4번은 다 맞네요. 두 번째 가공비는 우리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인데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는 여기 들어올 거 아니죠? 틀렸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없죠. 그리고 제조 원가는 전부 다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든 직접 노무비든 간접 노무비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가 틀려서 3번이 틀린 답이 되네요. 자, 다음 638페이지로 가서 자, 6번 638페이지. 자, 다음 중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는 조업도 증감에 상관없이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 어떤 원가 형태를 그리죠? 고정비죠.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거는 우리 임차료 같은 월세죠. 그죠? 수도 관열비는 준변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일 거고, 직접 노후비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동력비도 우리 준변동비를 그릴 거예요. 자, 다음 647페이지로 가서 자, 6번을 보면, 자,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고장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시도원가가 200만원, 고장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원.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원에 처분 가능하다며 1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자, 매몰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매몰 원가는 역사적 원가죠.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라 그랬어요? 장부가액이라 그랬어요? 장부가액이라 그랬죠. 장부가액, 그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지금 얘 얼마죠? 50만 원이죠. 그래서 얘 매물 원가 물어봤으니까 매물 원가는 5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선택을 안 했죠. 그죠? 지금 얘는 이 조건이에요. 바로 처분하면 60만 원의 처분이 되고, 그리고 10만 원
주고 고쳐가지고 8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현 가능액이 70만 원인 거고 얘는 60만 원인 거죠. 그죠? 그럼 아직 할 수 있다만 적혀 있지 뭘 했는지 선택은 말한 적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회원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질문도 아니지만 만약에 60만 원 바로 그냥 처분하는 거 선택하면 70만 원이 기회원가가 되는 거고 이걸 선택을 해서 70만 원 남기도록 팔면 60만 원이 기회원가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있으면 내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그럼 내가 선택하는 순간 얘는 매물원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 7번. 다음에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료, 수도료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요금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종량요금이 증가한다. 얘는 준변동비 원가 형태 이야기하죠. 그럼 첫 번째 1번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맞죠? 지금 앞쪽은 우리 고정비처럼 우리 했을 때에 여기 조업도 증감 없는데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 변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가는 변동비 그럼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 계단 원가, 스텝 코스트, 계단 원가라고 표현하는 건 중고정비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준변동비 특성에 대한 거다. 변동비고 중고정비와 준변동비를 제가 혼합원가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믹스드 코스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있는데 지금 한 회차에서 2개씩 풀고 이렇게 돼 있죠. 5개 나오는데 또 15문제 중에 방금 2시간 한 것 가지고 우리는 한 문제나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노력 대비 이론에서 효익이 가장 높은 게 원가액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산한 거 있나요? 계산한 거 있긴 있죠. 방금 매물 원가 한번 빼기 한번 했지만 그거는 재무회계 위해서도 알아야 되는 그 방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가 회계를 제가 여러분이 노력 대비 이해만 하시면 효익이 높고 나중에 지금 이렇게 문제를 봤잖아. 그러면 다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적은 것들 있죠. 이야기하면서 제조간접비에 얘네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네들 합쳐서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이야기하고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더해서 얘네들이라 표현한다.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더해서 가공원가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기본원가에 제조간접비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 혹은 제조원가 얘네들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 또 여기에서 제가 적은 글자에 대한 것들 얘네들 그리고 우리 그래프 했던 것들을 쓴 이유가 얘네들 때문이에요. 지금 방금 문제들 풀기 위해서 이 용어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뭔가 계산한 것보다는 용어만 가지고도 여러분한테 이만큼 많이 물어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실지는 예상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자, 이 원가 회계도 우리 교재에 있는 사이에 있는 기본 예제는 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131페이지로 갑시다. 자, 원가 흐름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건데 자, 이 원가 흐름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재무회계 개념을 가지고 보면 우리 원가 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있죠? 얘네들이 결국은
제공품이 될 거고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제품이 될 거예요. 우리 재무회계에서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 원가 요소가 원재료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그리고 제조 경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합쳐져야 물건 만드는 중인 제공품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만들어져야 제품이 되는 거죠. 자,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 원재료를 지금 우리는 재무회계에서 원재료라고 하지 얘를 원재료 B라고 해서 재료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건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자 우리가 직접 전산을 쓰기 때문에 분계는 안 하는데 자 우리 그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 재료비를 하나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직접 재료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을 하면 자 차변에 우리가 원재료라고 쓰고 대변에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 원재료가 대변에 가면서 차변에 제공품으로 이름을 바꾸게 될 거예요. 얘는 다 만들어지면 제공품 지어주고 차변에 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리 이해가시죠? 지금 얘는 직접 재료비 이야기인데 자 그럼 간접 재료비는 얘는 이제 취득을 해요. 그럼 똑같이 분계가 원재료 현금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얘를 사용을 하면 얘가 원재료로 이렇게 썼으니까 지우고 나서 얘는 바로 제공품을 가는 게 아니라 제조 간접비로 집계가 될 거예요. 제조 간접비. 왜냐하면 인건비도 임금 중에서 우리 직접 노무비는 임금이 없어지고 제공품이 될 건데 간접 노무비도 여기에서 임금이 없어지면서 제조 간접비로 해서 제조 간접비를 전부 다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조 간접비를 다 모아서 걔네들 합계를 제조 간접비 없애고 얘가 제공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는 우리는 회계상에 뭐 원재료든 임금이든 이렇게 쓰지만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조 간접비에 집계하는 우리 분계가 한 번 나와서 제조 간접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 둘의 차이는 사이에 제조 간접비가 꼈다 안 꼈다의 차이죠. 그죠? 직접 재료비의 원재료는 바로 제공품이 되지만 우리는 간접 재료비는 우리는 바로 제공품이 되는 게 아니고 제조 간접비로 대체되었다가 제공품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우리가 분계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 건데 나중에 이 분계를 한번 생각한 상황에서 계산 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고 나면 안에 있는 분계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분계들을 컴퓨터들이 막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료를 샀는데 재료 쓰면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이 되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가 되고 우리 노무비도 이렇게 나눠지고 근데 제조 경비는 일반적으로 다 제조 간접비로 바뀔 거다. 그럼 제조 간접비를 다 모아서 제공품이 되고 제공품이 제품 된다. 그리고 팔리면 매출 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흐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분계를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점표 추가 한번 누르면 쫙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거에 대한 걸 이렇게 이제 전기를 한 걸 보여줬으니까 너무 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은 지금 원재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우리 노무비에 대한 내용, 뭐 제조 경비 뭐 쭉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요소별 원가 계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뭐만 풀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오늘 많은 도전을 하네. 그래서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제가 얘네들 연결고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연결고리를 설명을 이따 드릴 테니까 우리 이렇게만 정리해 놓고 쉬었다 합시다. 자, 이것도 익혀야 돼요. 틀로.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쉬었다 할게요.